네, 6월 2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와 그리고 부동산 또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기사 크게 두 꼭지의 기사로 나눠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일보 보도를 중심으로 코로나 기사 보도입니다. 인천 개척교회에서 24명이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지역 개척교회 연합 모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목사와 신도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분들은 인천과 경기 지역 교회 13곳에 있는 목사 14명 그리고 신도 4명이고요. 목사와 가족 등 접촉자 6명 등 해서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인천시가 이 전날 부평구의 한 교회 목사 A씨가 확정 판정을 받은 이후 이분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서 24명이 접촉자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요. 그 중에 29명의 접촉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중에 24명이 집단 감염될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장소를 번갈아 가면서 참석자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이제 상가 건물 지하나 작은 교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초 확진자인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했는데 기존 확진자와 좀 겹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시는 종교시설에 대해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고 교회 간 연합 모임과 찬양 연습 등 소규모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또 지정석 운영과 유치부, 청소년 운영 자제를 종교단체에 요청했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일보에서도 관련 기사가 났는데요. 이거는 지금 인천에서 이태원 클럽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 또 교회로 이어지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이 되면서 경기도가 지금 선제적으로 또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임순관 공동단장은 이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 전파 차단을 하기 위해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 결혼식장으로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8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 명령 대상으로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 택배, 물류시설, 집화장, 콜센터 등 61개소, 장례식장 177개소, 결혼식장 129개소 등 총 1,586개소가 추가 명령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가 명령 대상은 지금 말씀드린 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영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결혼식장에서는 사업주, 종사자, 하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객 간 대민 접촉도 금지되고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조문객 식사 테이블은 살균 소독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집회 제한 행정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는 없지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보건 행정 지침을 이행해야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상 시설이
이 경기도 내 집화장, 콜센터, 운송, 택배, 물류시설, 창고업,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1,586개소로 확대됐다는 기사를 경기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임 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잠시라도 경계태세를 놓아서는 안 된다며 나 하나쯤은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지키고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주는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는 필요한 예산이 10조 3,685억 원이 규모인데요. 이를 정부 예산에 편성해달라 이렇게 건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지사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요.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2-3번 정도는 더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그 재난 기본소득을 더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을 더 요구한 배경에는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언제냐면 경기도가 지난 15일, 16일 한국 리서치에 의해서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난기금 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에 응답자의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했다. 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를 이용했다는 응답자도 33%에 달했고요. 정통시장을 방문했다는 그런 소비자도 34%에 달하는 등 소비 패턴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같은 소비 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산 기본 소득이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인 것입니다. 네, 경기도의 2차 재난소득 기본급은 결국 정부가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부동산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단 신도시에 인천 서구에죠. 대곡, 불로, 마전지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검단 신도시 2지구에 있는데 여기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 해제가 된 이후에 개발 바람으로 이제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제 기사에서는 개발 바람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행사의 무분별한 땅값 미끼로 인해서 자칫 사업이 자초될 위기도 있다 이러는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 대곡, 불로, 마곡 지역 등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제안 요청 단계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합 전인데요. 조합 구성을 위한 추진위 단계죠. 이 추진위 단계에서는 사구청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그 실질적인 자금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시공사가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용역 조합 및 토지 용역 그리고 조합 구성 뭐 이런 시행당 이런 과정은 시행사가 관리하는 구조를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는 토지 보상 등 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요. 조합을 만들어서 앞세우고 이 각종 용역비는 채비지로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시행사들이 과다하게 땅값을 올리게 부추기고 또 부추기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사업의 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값이 오르게 되면 사업 타당성이 많이 떨어져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서는 실제로 피해자 주민들 그 인터뷰도 했는데요. 땅 주인 A씨는 동의서를 받아갔지만 아직까지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땅값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단 신도시 2지구에서 해제돼 상실감이 큰 대곡 불로 마전지구 땅 주인을 상대로 기가 솔깃한 꼬임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시행사에 대한 꼼꼼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천시도 시행사가 주도적으로 사업 제안을 해도 조합 이름으로 제안서가 접수된다며 제안서가 서구청을 거쳐 시로 돌아오면 꼼꼼히 살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 대책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6월달 들어서요, 전국 공급 물량은 경기도가 18,416가구고요. 지방에서는 대구가 6,279가구. 이렇게 해서 두 개,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지방에서는 대구광역시가 가장 많은 물량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9개 단지 12,312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달에만 전국에서 분양될 예정 물량은 모두 71개 단지에 66,364가구입니다. 66,364가구가 분양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가구 수는 41,000, 그리고 이거를 이제 41,760가구가 지금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물량이 지난해 동기에 각각 2.6.2배, 두 배가 넘네요. 2.62, 두 배가 넘고 지금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두 배가 넘는 수치를 지금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국토교통부가 8월부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으로 지방광역시 도시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29일부터는 민간 택지 분양 상한가 적용과 함께 수도권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강화 등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건설사가 8월 이전에 분양 일정을 앞당긴 결과입니다. 이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이상 분양 물량이 지금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문은 직방의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코로나19로 연초 계획됐던 분양 일정이 연기되고 건설사들이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분양을 서두르면서 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직방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네, 아파트가 한꺼번에 많이 분양을 받아야 될 아파트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다는 기사를 전해드렸고요. 네, 코로나 뉴스와 오늘 부동산 관련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